부모가 네. 자식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네. 마치 상간녀를 며느리인 것처럼 대하고 현 배우자인 저희 의뢰인한테 들키지 않도록 조언까지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시아버지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할 때론 MC 정애연입니다. 제가 원래 첫 촬영 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손현재를 닮은 이명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신혼부부 사연을 좀 들려주신다고요. 네. 그 신혼부부들이 참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고 신혼부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한 이- 3년 정도? 그렇죠. 3년이네? 네, 3년이네. 그런데 많아요? 이혼하신 분들이? 사실 뭐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한데요. 네. 뭐 제가 가진 사건들 중에서는 한 30%가 신혼부부 이혼 사건이거든요. 30%가 차지해요? 네. 와. 사실 뭐 예전과 다르게 뭐 이혼이 금기시 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요즘 세대들이 뭐 아니다 싶으면 뭐 빨리빨리 결단을 내리는 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이가 생기기 전에 빨리 헤어져서 각자의 인생을 찾자. 막 네. 이런 마인드도 있는 거 네, 같고.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정리 빨리 하시고, 네. 그래서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또 충격적인 사건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네. 하는데 어떤 사건이죠? 사실 상간, 불륜, 네. 외도, 어, 부정행위 어, 이런 거 어떻게 내가 만약에 하고 있어도 어.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40대를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중이 더중이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저는 그런 거를 남자들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자들도 하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그런 걸 또 얘기하는 친구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는 정신 차리라 그랬죠. 미친 그렇죠. 년아 정신 차려 이렇게 그치. 얘기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제 욕먹을 만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남편이 실수한 것도 없고 돈도 잘 벌어다 줘. 근데 너 왜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뭐 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고, 뭐 제대로 된 친구라면 거기서 이제 쌍욕을 박지 뭐. 그쵸. 네. 쌍욕을 받는. 네. 그쵸. 쌍욕을 박아주죠, 친구한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누구한테 말 못할 만한 행위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친구한테도 얘기 못 하는데, 특히 부모한테 뭐 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건 사실을. 특히 더 말 못하죠. 당연하죠. 네네. 근데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응. 이제 부모가 네. 자식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네. 마치 상간녀를 며느리인 것처럼 대하고 현 배우자인 저희 의뢰인한테 들키지 않도록 조언까지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상하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와, 그럼 구체적으로 음. 그분들은 연애를 얼마 동안 해서 결혼을 하셨을까요? 이분들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났대요. 그래서 결혼 전제로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전이 빨랐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네네네네. 근데 사실 저희 의뢰인이 남편이랑 결혼을 결정하게 됐던 이제 중요한 이유가 네. 근데 남편이 되게 화목한 과정이었고 그리고 되게 자상했대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이 부분 때문에 결혼을 결정을 한 거고 뭐 행복한 또 신혼이었잖아요.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네. 이제 교통사고로 블랙박스를 한번 열어보게 되면서 아내분이 네, 사실이 밝혀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뭐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외도를 한 거예요? 1년이 안 됐었던 부부였어요. 와, 블랙박스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아시게 된 거죠? 네, 남편이랑 시아버지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 아가는 잘 지내고 있냐? 집에 한번 오라고 해라. 뭐야? 진짜요? 그리고 둘째 아가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땡땡 지역은 둘째 아가 회사 근처지 않니? 서울은 보는 눈이 많으니까 되도록 외곽에서 만나라. 뭐 요즘 뭐 이케아나 뭐 대형마트, 뭐 세차장 이런 데서 만난다고 하던데 거기서 만나라. 이러면서 조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결혼하신 분 둘째 아가예요? 첫째 아가예요? 둘째 아가겠지. 맥락상? 예. 어떻게 첫째 아가가 됐지? 첫째 아가 누구였을까? 그러면 와이프 지금 의뢰인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상간녀가 응. 이전 여자친구였대요.
그리고 장기 연애 때. 그래서 가족 간의 교류 당연히 많았겠죠. 그래서 모든 이제 시댁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블랙박스에 사실 저희가 이제 증거를 잡을 때 통화 내역도 있었고 혹시 그 상간녀 얼굴도 이렇게 잡혀 있었나요? 네. 블랙박스에 이제 차 앞에서 애정행각하고 있는 모습이 딱 찍혔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좋아요. 그러면 전 여자친구랑 만났다고 쳐요. 그러면 전 여자친구 계속 쭉 만나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니면 헤어졌다가 다시 결혼했고 그럼 만약에 두 번째라고 한다면 결혼을 했는데 또 얼마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지 그렇게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일단 전 여자친구랑은 7년 정도 만났던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는 해요. 결혼하기 전에도 아내분께서. 근데 언제부터 다시 만나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다시 만나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걸로 이제 대략적으로 추정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상간녀도 남편이 결혼한 걸 알고도 만난 거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그분도 유부녀였어요. 나 근데 이런 얘기를 오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 친구의 친구인데 그런 약간 사례들을 듣기는 했어요. 꽤 왜냐면 많아요. 전에 교제를 했던 사람이 있어. 근데 둘 다 또 결혼을 했어. 근데 또 연락을 해. 만나. 다시 만나. 약간 그런 케이스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충격은 가시지 못하겠는데. 근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부모님들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럼요. 근데 여기 부모님들은 너무 충격적인데요, 사실? 와, 근데, 의뢰인 분께서 그 시아버지한테도 나 같으면 나도 받고 싶을 것 같아. 위자료를 받기 원한다고 드렸는데, 가능하겠어요, 그게, 변호사님? 사실 그 우리 의뢰인분이 너무 화났던 게 네. 부정행위를 한 남편도 남편이지만 숨겨주고 뭐 심지어 들키지 말라고 꿀팁까지 알려주는 이 시아버지한테 너무나도 위자료를 받고 싶었어요. 뭐 난 너무 싫을 것 같아. 그쵸. 첫째 아가, 둘째 아가, 어머, 지금도 소름 돋겠죠? 뭐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너무 괘씸하잖아. 그래서 사실 뭐 이혼 소송에서는요, 뭐 위자료 청구는 보통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원칙적으로 당연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한테만 청구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네. 예외적으로 뭐 시부모나 장인 장모나 이제 제3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잘 됐네요. 상간 소송을 하게 되면 전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최소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 걸리는데요. 네. 근데 사실 상간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는 거. 뭐 이름은 아는데 뭐 전화번호를 모른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소장을 보낼 수 있잖아요. 받아봐야 되는 거니까. 그쵸. 예. 네. 그래서 이런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좀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쵸. 안 알려주니까. 남편이 또 술술 부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끝까지 안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만약에 조그마한 단서, 뭐 전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뭐 또 그 회사에다가 또 사실조회나 이런 걸 보내볼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알려주기도 해서 이렇게 인적사항이 또 특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인적사항이 확보가 된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고요. 네네. 만약에 소송으로 가지 않고 뭐 둘 사이 합의나 아니면 조정으로 끝나게 된다면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뭐 이 사건의 경우에서도 상간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네. 이혼 소송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은 또 따로 이렇게 단계가 다른가 보죠? 뭐 함께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상간녀는 이제 상간녀대로 벌을 받고 상간녀 소송만 진행을 하다가 또 이제 생각해보니까 너무 못 살겠는 거지.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상간녀 소송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혼 소송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냥 같이 병합해서 나 못 살겠다 상간녀도 걸고 이제 남편한테도 하고 한꺼번에 걸 수도 있고요. 그래요. 네, 블랙박스 증거가 어쨌든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래요.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어쨌든 이혼 소송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결과에 대해서 조금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블랙박스를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요. 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네. 처벌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은 증거는 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가지고요. 그래서 블랙박스에도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것 때문에 뭐 증거로 사용 가능하냐, 뭐 통비법상 처벌되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이제 게 쟁점이 또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지금 우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아내분께서 블랙박스를 이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해서 막 의도적으로 구매하고 설치한 것도 아니었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쵸? 그냥 교통사고 뭐 일반적인 그 증거 수집을 위해서 하다가 있는 우연치 않게 거잖아요. 보게 돼서 그냥 전혀 의도성이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녹음의 현재성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블랙박스는. 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상간 소송은 뭐 원만하게 이제 잘 끝났고 뭐 이제 남편의 외도가 너무나도 명백을 하니까 당연히 뭐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이제 불륜을 숨겨주고 조장하는 나는 이게 것이 너무 화가 나 진짜. 녹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아버지한테도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명인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 그 신혼부부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명인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